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12조 이해란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조마토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텐션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마토는 인도 내에서 음식 배달과 레스토랑 예약, 리뷰 플랫폼으로 시작해 현재는 퀵커머스까지 운영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이 우버이츠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단기적인 고객 확보 전략만으로는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160%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고객 유입 중심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단순히 고객을 더 끌어오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행동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탈을 막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마토의 사용자, 주문, 레스토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동과 주문 패턴을 분석하고 이탈 가능성이 높은 행동군을 식별했으며, 고객을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세그먼트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은 수십 개의 데이터셋을 탐색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5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두고 비교했는데요. 분석 목적 명확성, 분석 확장성, 변수 다양성과 품질, 실무 연관성, 데이터 규모 적절성을 기준으로 스코어링한 결과 조마토를 최종 데이터셋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메뉴 푸드 테이블의 경우 여러 개의 메뉴가 한 주문으로 연결돼 있어 누가 무엇을 주문했는지 추적이 어렵고, 오더스 테이블에 메뉴 아이디가 없어 메뉴 식별이 불가능한 이슈가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유저스 오더스를 병합해서 U 오더스 테이블을 만들었고, 레스토랑과 오더스 테이블을 병합해 R 오더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분석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결측지와 비정상 값을 제거하고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였으며, 불필요한 컬럼은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금액이 음수인 경우는 환불권으로 추측했으나, 전체 행 중에 단 2건밖에 존재하지 않아 음수값을 제거했습니다. 통화가 루피가 아닌 달러인 경우도 전체 중 극소수이므로 달러인 행을 제거하고 커런시 컬럼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전처리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상치의 경우 데이터 자체에 정규성이 없어서 IQR 방식으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IQR 방식을 사용하면 이상치로 간주되는 데이터가 지나치게 많아서 로그 변환을 적용한 뒤에 이상치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행동을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파생 변수를 다수 생성하였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총 주문 금액, 평균 주문 금액, 주문 간격, 재방문율, 최근 비활성도 등 리텐션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었고, 레스토랑 측면에서는 요리의 다양성, 특정 요리 비중, 레스토랑 리뷰 규모, 가성비 수준 등 고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수치화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와 파생 변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파이널 조마토라는 통합 데이터를 구성하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EDA 및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떤 고객 유형이 있는지,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처리 후 저희는 최종 데이터셋인 파이널 조마토를 기반으로 EDA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접근 방식은 RFM 프레임을 응용하여 고객 행동을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RFM 자체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이 개념을 기반으로 고객의 재방문 시기, 주문 빈도, 누적 소비 금액 등을 분석하며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EDA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마토의 매출 하락을 막고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리텐션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EDA에서는 고객의 인구 통계와 매출 흐름을 확인했고, 2차 EDA에서는 클러스터링과 결합된 심화 분석을 통해 고객 세그먼트를 구체화했습니다. 1차 EDA에서는 연령, 성별, 직업, 소득 수준 등 인구 통계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객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마토 고객 대부분은 10대에서 30대이며 학생과 무소득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무소득자 중에는 용돈이나 다른 출처로 구매력이 있는 고객도 상당히 많았고 고학력자 비율 역시 높았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수는 적지만 평균 소비가 높아 마케팅 전략의 핵심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고객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LTV와 구매력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출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고객의 평균 결제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문 횟수는 줄어들고 있었고 신규 고객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고객의 매출 기여도는 낮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텐션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차 분석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타겟을 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2차 EDA를 진행하며 클러스터링을 도입했습니다. 고객을 명확하게 세그먼트화한 후 이를 기반으로 태블로에서 다양한 시각화를 구성했습니다. 1차 EDA는 단일 조건 위주의 분석이 중심이었다면 2차 EDA에서는 다중 필터링과 계산 필드를 통한 복합 분석으로 전환하며 고객 행동의 교차점과 구조적인 특성을 더 깊이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시보드 설계 방향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초기에는 고객 수 감소와 매출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 이탈 예측 모델링을 시도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XG부스트, MLP 모델 등을 적용하며 총 5가지 이탈 정의 기준을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 이탈 정의 방식에 따라 결과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주문한 고객도 이탈자로 분류되거나 전체 고객 중 잔존자 수가 극히 적어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이탈 예측 모델링은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누가 떠나는가 보다 누가 기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조마토 전체 고객 중 상위 3% 고객이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매출을 유지하는 핵심 고객층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정의 없이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나누는 클러스터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다양한 수치형, 범주형 변수를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K민즈, GMM, DB스캔 등 여러 방식을 적용했고 K민즈의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델은 K민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K값을 실험하며 실루엣 스코어와 데이비스 볼딩 스코어를 기준으로 최적의 클러스터를 선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클러스터는 K값 3, 실루엣 스코어 0.8809, 데이비스 볼딩 스코어 0.4931로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값을 기준으로 3개의 고객 군집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군집은 로얄 레귤러로 약 7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개별 주문 금액은 높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용하며 높은 누적 매출을 만들어내는 충성 고객층입니다. 두 번째 군집은 프리미엄 원타이머로 주문 빈도는 낮지만 한 번의 결제 금액이 매우 높은 고객입니다. 단체 주문이나 기업 고객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이용보다는 일회성 고가 구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리스크 포텐셜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구매 단가를 보이지만 아직까지 재방문이나 장기 이용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고가치 후보군으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구축한 조마토 인도 배달 플랫폼의 대시보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델링과 군집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한 바 있는데요. 이제 그 인사이트를 마케팅팀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대시보드는 총 매출, 이탈률, 고객, 군집 이렇게 4가지의 대시보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매출 대시보드입니다. 이 매출 대시보드의 활용 목적을 말씀드리면 마케팅팀이 전사 매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시기, 지역, 고객, 세그먼트별로 어떤 고객군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이나 예산 배분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필터 영역을 보시면 마케팅팀이 원하는 조건으로 시점을 필터링하거나 분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간 필터를 통해 연도 또는 특정 월을 선택해서 시즌성 추이를 파악하실 수 있고, 분석 기준 필터에서는 성별, 연령대, 직업군 중 원하는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해당 고객군의 매출 흐름만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통화는 인도 루피 기준으로 제공되며 1달러에 70루피 기준 환율을 참고해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 위쪽에는 대시보드의 핵심 요약 지표, 상단 KPI 5종을 배치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가이드 2 영역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토탈 레비뉴, 즉 전체 누적 매출 규모를 보여주며 캠페인 효과를 월 단위로 비교하실 때 유용한 기준선이 됩니다. 토탈 오더스는 전체 주문 수입니다. 고객 유입 변화나 프로모션 반응을 측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 푸드 퀀티티는 전체 주문된 음식 수량으로 단품 세트 구성 전략 수립 시 유용합니다. 에버리지 order value는 1회 주문당 평균 결제 금액으로 고소득층이나 고가 소비층의 추이 판단에 활용 가능합니다. 에버리지 order quantity는 1회 주문 시 포함된 평균 음식 수량으로 1인 고객 중심인지 다인 가족 중심인지 추론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이러한 핵심 지표만으로도 마케팅팀은 빠르게 전체 흐름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 캠페인 기획 초기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이어서 보시는 3, 4, 5번 영역은 매출 대시보드의 세부 분석 항목들로 마케팅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나 세그먼트별 매출 흐름을 분석하고자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이탈률 감지와 리텐션 전략 설계를 위한 대시보드입니다. 초기엔 이탈 예측 모델링을 시도했지만 데이터 한계로 실효성이 낮아 매출 흐름과 고객 행동 기반으로 이탈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실무형 대시보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세 번째 대시보드인 고객 대시보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조마토 고객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소비 성향,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팀에서는 이 대시보드를 활용해 연령대, 성별, 소득, 직업군 등 주요 고객 특성에 따른 구매력이나 주문 주기, 음식 선호도 등을 분석하고 세그먼트별 맞춤 타겟 전략 수립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필터 영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팀이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비교적 조마토 주요 고객군의 소비 성향을 세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별 필터를 통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소비 성향을 비교하거나 특정 음식에 대해 남녀의 선호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필터는 저희가 앞서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세 가지 세그먼트 기반입니다. 각각은 로열 레귤러, 프리미엄, 원타이머, 그리고 엔리스크 포텐셜로 나뉘며 세그먼트를 바탕으로 구매 빈도나 선호 콘텐츠를 비교하여 세그먼트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고객 대시보드의 주요 시각 항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대시보드는 이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분류된 세그먼트별 특성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군집 대시보드입니다. 보시는 1, 2번 영역은 군집 대시보드의 세부 분석 항목들로 마케팅팀에서 각 세그먼트별 고객 특성이나 매출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가이드 3을 보시면 가이드 3은 고객 세그먼트별 행동과 소비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오더 프리퀀시와 토탈 세일즈의 관계를 통해 주문 빈도가 높은 고객이 항상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지 혹은 낮은 빈도의 고액 고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빈도 저액 고객과 저빈도 고액 고객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4번은 자동화된 마케팅 액션 플랜 제안 영역입니다. 각 고객 유형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추천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로얄 레귤러스에게는 리워드나 적립 포인트 같은 장기 우대 정책을, 엘리스크 포텐셜 고객에게는 이탈 방지를 위한 리텐션 캠페인, 프리미엄 원타이머즈에게는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쿠폰 제공 등 고객 세그먼트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략들을 자동 제안해주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마케팅팀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안된 데이터 기반 액션 설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저희는 시기별, 타겟별, 지역별로 나누어 더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먼저 몬순 시즌 전략입니다. 몬순은 인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우기 시즌으로 저희 분석에서도 이 시기 매출 하락이 뚜렷하게 관측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매출이 줄어들고 배달 수요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 오는 날에 특화된 콘텐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집중되는 대학교 및 대학원 시험 기간도 주요 타겟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는 심야 전용 메뉴 런칭, 학교 인근 배달비 무료 또는 특정 레스토랑과의 제휴 할인을 통해 학생들의 야식 수요를 적극 공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조마토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자신이 주문한 메뉴를 리뷰하고 야식 인증 챌린지에 참여하며 조마토는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고객 피드백을 수집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 주문 활성화 전략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주말에는 오히려 배달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도의 문화 종교적 특성, 즉 가족 단위 외식 문화, 전통 요리를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문화, 그리고 주말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 레스토랑 예약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마토 앱을 통한 레스토랑 예약 시 리워드 제공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예약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마토 플랫폼 내 고객의 전환율과 충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총 3가지 고객 세그먼트에 맞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먼저 로얄 레귤러스 고객군입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매를 이어온 조마토의 핵심 충성 고객층입니다. 주문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재방문율이 높고 장기 고객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고객군에게는 리워드나 적립 혜택 강화 혹은 멤버십 전용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만족과 충성도를 유지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랠리스크 포텐셜 고객군입니다. 이들은 높은 단가와 수량을 기반으로 이미 일정 매출 기여도가 있지만 최근 이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재방문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즉 이탈 위험이 감지되는 고객층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리텐션 캠페인 혹은 마지막 주문 메뉴를 활용한 개인화 리마인드 마케팅 등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원타이머스입니다. 이 고객은 1, 2회만 주문했지만 결제 금액은 매우 높은 일종의 고액 단발성 고객층입니다. 따라서 이 고객층에게는 재구매 유도를 위한 시간 한정 혜택 혹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조한 마케팅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재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객의 행동과 가치 기반으로 정의된 3가지 세그먼트에 맞춘 전략을 실행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지며 전체 매출의 유지뿐만 아니라 ROI 중심의 성장 전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전략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과 측정 방법과 실행 시스템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한계점과 아쉬운 지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전략들은 자동화된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세그먼트가 정의된 후에는 세그먼트별 타겟 조건을 자동 추출하여 메일링 시스템이나 푸시 알림 도구와 연동해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객 DB에서 조건 필터링, 캠페인 콘텐츠 연결, 전송 시간 설정 및 자동 발송의 흐름을 통해 별도 인력 개입 없이도 리텐션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 행동 데이터는 시계열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문일 기준 N을 경과한 고객에게 자동 리마인드 메일 발송 같은 정밀한 타이밍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전략은 마케팅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빠른 피드백 수집과 반응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의 성과 측정 방식입니다. 저희는 제안한 타겟 마케팅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지 A/B 테스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 원타이머 군에게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실행할 경우 이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무작위 분할하여 B그룹에는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고 A그룹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식의 실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기간은 예를 들어 2주간으로 설정하고 두 그룹 간의 재방문율, 평균 주문 금액, 이탈률 차이 등을 비교함으로써 전략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을 세그먼트별로 반복 적용함으로써 각 고객군별로 가장 반응이 좋은 전략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느낀 아쉬운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자체가 한정된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사용자의 연령, 국적, 직업군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점은 고객 분석의 일반화 가능성을 다소 제한하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반응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대응 부족도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후로는 스모트 및 갠 기반의 합성 데이터 생성 기법 같은 방식을 통해 추후 불균형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고객의 행동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었고 ROI 기반의 전략 타겟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